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일 제가 있는 이 브뤼셀은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로 이 프랑스 룩셈부르크를 거쳐서 스위스 인트라켄 근방에 있는 융프라워 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스위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저 알프스라는 저 험준한 산,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산을 이 스위스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안락한 여행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알프스의 축복이 스위스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사실은 이게 알프스라는 이 험준한 산이 옛날에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 중세 때는 유럽에 용병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잘 싸우는 용병이었어요. 그러다가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아주 용병으로 나가서 몰살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그 길을 접고 스위스 내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쪽으로 에너지를 돌리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스위스란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스위스는 관광으로 먹고 살지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스위스의 경제에 있어서 관광은 극히 일부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 그게 제조업입니다. 스위스란 나라가 제조업 강국이고, 그 다음에 금융 강국입니다. 동시에 이 목축, 그 다음에 관광, 무엇보다도 국제기구,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벌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꼽으라면 스위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스위스는 지난 500년 동안입니다. 500년 동안 전쟁이 가장 많았던 유럽에서 나폴레옹 시대 때 잠시를 빼고는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이 평화를 무장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무장 중립입니다. 중립국가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외국에서 중립을 보장하는 나라가 있고, 뭐 그런 중립보다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이 자주국방에 의한 무장 중립이죠. 그렇게 해서 500년 동안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된 거죠. 부를 축적한 100년쯤 하다가 전쟁이 나서 삭수리하는 그런 걸 지난 500년 동안 겪지 않았다 이겁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스위스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적이 41,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약 40%입니다. 인구는 857만 명입니다. 남한의 약 6분의 1이죠. 이 26개 칸톤, 우리로 말하면 군 정도 되겠습니다. 칸톤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입니다. 내각 책임제이고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 중립을 외교 노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26개 칸톤은 주로 지역별로 지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크지 않는 나라에서 26개의 칸톤이 아주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를 여행을 하다가 보면 깃발이 한 3개쯤 걸립니다. 스위스 깃발, 그 다음에 칸톤의 상징하는 깃발, 또 다른 깃발,
그것은 개성이 강하다는 거죠. 스위스는 작은 나라지만은 그 도시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여행할 때 느끼는 어떤 다양성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 이 스위스가 스위스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주요 도시가 유명하죠. 취리, 수도인 베른, 제네바, 로잔느, IOC, 우리로서는 IOC 위원회가 있는, IOC가 있는, IOC 본부가 있는 로잔느, 그 다음에 루체른, 로카르노, 바젤, 아주 경제력이 강한 제약 산업의 세계 수도라고 불리는 데죠. 이 도시 하나하나가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각 지역적 특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구를 한번 꼽아볼까요? WTO, 국제무역기구,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 ILO, 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그 다음에 FIFA, 축구 FIFA, IOC, ICRC, 국제 적십자 연맹, 그리고 UN 사무소, 굉장한 회사가 아니라 굉장한 기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인종 구성으로 보면은 75%가 스위스 사람이고 외국인 거주자가 25%나 됩니다. 종교는 66%가 기독교, 구교가 신교보다 약간 많습니다. 이슬람이 5%,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리고 고유어인 로마니시가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통계에 보면 6만 8천 달러로서 세계 8위 내지 9위권입니다. 삶의 질 세계 2위, 1인당 무역억자 세계 1위, 세계 1위가 많습니다. 수출품 구성은 고부가 가치 중심인데 화학제품이 34%, 기계전자, 정밀기계 등이 17%, 그리고 세율이 낮고 실업률도 낮습니다.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글렌코, 네슬, 노바티스, 롤렉스, 스위스 에어 등 글로벌 기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렴도, 공무원 청렴도 세계 1위, 국가 경쟁력, 경제 경쟁력 세계 1위, 1인당 부의 축적 세계 1위, 고급 기술자 유치 능력이 세계 1위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72년 겨우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여성 참정권이 유럽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늦게 인정이 된 나라죠. 그리고 이렇게 국제기구가 많은데도 정작 유엔에 가입한 것은 2002년입니다. 이 유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떤 군사동맹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는데 매우 조심한다는 이야기죠.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25년 이후 나폴레옹 시절을 제외하면 500년간 전쟁 없이 무장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예비군을 포함해서 약 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12만 명이 현역입니다. 남성은 의무복무인데 예비군 훈련을 한 50세까지 받습니다. 약 10,000명이 직업적인 기관장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도 가정에서 보유합니다. 기관총, 소총. 다만 최근에 와서는 총탄은 가정에서 가지지 못하게 했다고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총탄까지 집에 다 놓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약 300만 자루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다음으로 1인당 총기 보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여기 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네요. 군사력이 강한데 전투기를 160대나 갖고 있습니다. 해군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호수가 많으니까 호수 경비대 같은 이 작은
이 함정은 가지고 있습니다.